차세대 폰, 그리고 카메라 모듈 관련 엄청난 성장주들을 특집으로 소개시켜드리고 있었는데, 최근 지수 조정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이 좋은 종목들이 조정이 나오고 다시 지수가 상승세로 돌아갈 때 영상을 업로드 딱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사이에 소개시켜드리려고 하는 성장주들은 오히려 더 상승해버리던가 조정도 정말 미미하게 나와버리네요. 역시 리더들은 이런 종목을 절대 놓칠 리가 없겠죠. 그래서 결론은 현재 가격보다 내년에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이기 때문에 관련주들에 더 상승하기 전에 자세한 기업 브리핑을 빠르게 안내해 드려야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하이비전 시스템 기업 브리핑을 드리기 전에 잠깐 다뤄봤었는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이 침체기를 겪은 원인은 경기 둔화에 따른 소비 심리 위축으로 인한 요인도 있겠지만, 플래그십 모델은 매년 출시될 때마다 가격이 상승하는 데 비해 하드웨어는 차별성이 크지 않아서 소비자들의 피로감이 누적이 됐고, 또한 폰 스펙이 향상되어서 소비자들이 핸드폰을 잘 바꾸지를 않죠. 즉, 교체 주기가 연장되면서 수요가 정체되어서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은 침체기를 겪어왔습니다. 하지만 2020년 폴더블 스마트폰이라는 폼팩터의 혁신과 5G라는 새로운 네트워크의 도입에 따라서 스마트폰 시장은 회복기에 들어설 것으로 전망이 되며, 이와 관련된 기업들이 엄청난 실적 성장을 보이고 있고 이미 주가에 선반영된 종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오늘은 액트로를 소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집중했던 카메라 모듈 시장은 쉽게 말해서 예전에는 스마트폰 한 개를 만들 때 듀얼 카메라 후면만 들어가던 것이 이제 전면과 후면이 들어가고, 갤럭시 10부터는 후면에는 트리플 카메라가 전면에는 듀얼로 폰 한 개를 만드는데 총 5개의 카메라 모듈이 필요하니까 시장이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즉, 고사양용 카메라 모듈은 스마트폰 플래그십 모델 및 중급 기종까지 꾸준히 보급될 것으로 예상되며, 앞으로도 경쟁업체 간 차별화 요소를 위해서 카메라 모듈의 성능을 개선한 제품이 지속적으로 출시될 것으로 시장에서는 평가받고 있습니다. 액트로의 히스토리를 잠깐 살펴보면 2018년 8월 28일에 상장했고, 2019년 5월 23일에 주당 1주 무상증자 결정에 강세가 또 있었고요.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가끔 실행하는데, 물론 악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액트로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주식수를 늘리고 주주들에게 유동성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또 주가 부양을 위해서 무중을 실행했습니다. 이는 기업의 재무구조가 튼튼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로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그 이후 6월 초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따른 반사이익 기대감에 추가 상승이 있었고요. 6월 21일에는 수주 증가로 인해 베트남 이법인 준공 소식에 또 추가 상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단기 급상승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과 지수의 급락에 따른 주가 조정이 있었고, 지금은 실적 우상향에 따른 지속적인 주가 상승이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11월 14일에는 3분기 실적 호조에 또 상승세가 있었고, 11월 25일에는 갤럭시 11 렌더링 공개 속 카메라 기능 강화 전망 등에 따라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갤럭시 S11 시리즈는 내년 2월 18일을 전후로 삼성전자가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개최하는 언팩 행사를 통해서 공개될 전망입니다. 글로벌 판매량 기준으로 볼 때 스마트폰은 계절적 영향이 높습니다. 북미의 경우에 3, 4월의 부활절 시즌, 9월의 입학 시즌, 11월, 12월의 추수감사절 및 크리스마스 등에 대한 계절성이 존재하고요. 국내 시장 또한 2월 졸업 및 3월 신학기, 그리고 입사 시즌에 맞물린 계절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갤럭시 S11도 시기에 맞춰서 출시를 앞두고 있어요. 이런 계절성까지 고려했을 때 내년 1분기 실적 고성장까지는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렇듯 액트로는 전방 시장인 카메라의 멀티화 및 고기능화로 인해서 단가 상승은 물론이고 물량마저 확대되고 있어서 최근 수년간 실적 성장이 두드러졌고요. 올해에도 멀티 카메라 확대에 따른 AF, OIS, IRIS 액추에이터의 물량 증가는 물론 신규 제품인 폴디드 줌용 액추에이터까지도 시장 개화를 앞두고 있어 실적 성장에 긍정적인 요소를 작용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를 잘 아시는 분들은 이 용어들이 잘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여기서 AF, OIS, IRIS 액추에이터에 대한 용어 정리를 살짝 해드리자면,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F는 오토 포커싱 액추에이터, 그리고 OIS는 옵티컬 이미징 스테빌라이저,
그리고 IRIS는 조리개라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AF는 오토포커싱이라고 해서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서 단거리 구간 자동 초점을 구현합니다. 그리고 OIS는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으로서 손떨림 보정을 통한 사진 화질 및 품질 개선용 부품이고요. IRIS, 조리개는 DSLR의 조리개 기능과 동일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리자면 IRIS 액추에이터란 렌즈를 통하여 카메라 모듈 내 센서로 들어오는 빛의 양을 조절하는 장치로서 조리개라고 하죠. 그래서 제품의 특성으로는 DSLR 조리개와 동일한 기능을 구현하고 소형화의 제약으로 2단계 구동 구조를 확보하면서 기존 고사양 카메라 모듈 대비 사진 품질 수준을 월등하게 상승시켜주는 제품의 특성이 있고, 보유 경쟁력으로는 제조 공정 설비 자체 제작 및 생산을 하고 우수한 자동화 설비 제작 능력을 기반으로 경쟁사 라인 설치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플래그십 보급형 확대에 따른 중화권 모델에서도 적용이 가능하고요. 핵심 고객사 내의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죠. 자,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멀티 카메라 확대로 액추에이터 수요가 증가되고 폴디드 줌 출시 수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액트로는 스마트폰 패널이 액정 화면 LCD에서 유기 발광 다이오드 OLED로 진화했다면, 카메라는 듀얼, 트리플의 멀티 카메라 시대를 지나서 적외선을 이용해 정교한 거리 측정을 하는 지난 시간에 언급해드렸던 TOF, 타임 오브 플라이트 방식이죠. 그리고 폴디드 줌 등 더욱 정교하고 미래지향적인 카메라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TOF와 폴디드 줌은 기존 멀티 카메라보다 많은 기능을 구현합니다. 대표적인 기능으로선 TOF를 이용한 안면 인식, AR 구현이고, 그리고 폴디드 줌을 이용한 5배의 광학 줌입니다. TOF는 적외선 신호가 날아가서 어떤 물체에 부딪힌 후 다시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서 사물의 깊이를 측정하는데, 폴디드 줌은 카메라를 옆으로 뉘은 잔망경 방식으로서 카메라가 툭 튀어나온 현상을 제거한 신기술입니다. 중국 내수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갤럭시 폴드와 대결을 벌이고 있는 화웨이 메이트 X에도 카메라가 기존 3대에서 또 4대로 늘면서 TOF 카메라가 추가가 됐습니다. 이렇듯 액트로의 주요 고객사 스마트폰 후면 카메라의 액추에이터의 공급, 그리고 차기 전략폰 후면 카메라에는 기존 듀얼 카메라보다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거나 트리플 카메라, 쿼드러블 등이 확대가 될 것이고, 따라서 기존 AF 플러스 OIS 액추에이터는 물론이고 OIS 플러스 OIS 액추에이터 채택 비중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서 공급 개수가 크게 증가할 전망이고, 광학 5배 줌인 폴리드 줌 카메라 관련해서는 매출 전망이 기존 대비해서 광학 줌을 위한 카메라 액추에이터 개발을 완료해서 전략 거래선을 통해 국내 및 중국으로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일부 중국에서 출시된 5배 줌 스마트폰이 내년에 국내에서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또 수혜가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2019년의 매출액 대비 2020년의 전망은 매출액 1389억 원 수준으로 약 15%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188억 원 수준, 이 또한 약 15.8% 증가가 전망이 됩니다. 또한 현재 경쟁사 대비 낮은 저평가 구간의 PER과 PBR을 기록하고 있어서 시장 상황만 받쳐주면 전고점 수준도 강하게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동사의 유사 업체들의 평균 PER 11배 수준을 10% 할인 적용해서 유진투자증권사의 목표가는 17,000원 수준이고요. 수많은 특허 보유에 진입 장벽이 높은 액트로를 이번 지수 조정 때 동사의 주가도 조정이 나온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꾸준히 매집해 나가는 것은 어떨까요?